일단 첫 번째가 창업, 두 번째가 취업, 세 번째가 동업.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고 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중개업에 발을 내디딜게 될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느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왜 시작하려고 했을까에 대해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크게 세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세 가지 생각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부동산 사업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 쪽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세상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만 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특허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현실로 가보면 큰 돈을 벌려면요 돈이 돈을 버는 거지 돈이 없는데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더더군다나 큰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한 기회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정년이 없다. 부동산 관련된 사업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년이 왜 없어요? 정년이 왜 없어? 어느 정도 지나서 감 떨어지면 그게 다 정년이에요. 감 떨어지면 다 정년이라고. 그래서 몇 살까지다 라고 나이를 한정 지을 순 없지만 누구나 다 정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다 다르게. 감 떨어지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신체 능력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년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따라서 수익 사업으로 부동산 쪽을 생각을 하셨고,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현실과 제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핑크빛 환상을 품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갈래길로 갑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관련된 사업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의 핑크빛 꿈을 위해, 중년의 꿈을 위해 어디로? 중개업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겠죠.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생각해 보니 일단 사람을 뽑지를 않아. 그러니까 배울 방법이 없어. 왜? 사람한테 뽑히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쓰임을 당하기에는 나이가 많죠. 그래서 뽑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또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어. 그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거죠. 그게 현실에 접목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도. 나 중개업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어.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개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아,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전부 다 어디 시장으로 들어왔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시장으로 죄다 들어와요. 여러분 학원 출신들 계시죠? 학원에서 있어 보면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아요? 나는 자격증은 따지만 중개업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엄청나게 했더니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이? 어렵죠. 겁나게 어려운 시험. 5기가 붙어가지고 끝까지 해서 어쨌든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사실 자격증 따고 나면 원래 길로 가야 되잖아. 부동산 관련 사업하고 싶었던 분들은 부동산 관련 사업 쪽으로, 중개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 뭐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자격증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써먹어 봐야겠다. 그래서 중개업 시장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요. 자, 그래놓고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알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 도대체 사무실은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창업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크게 3가지 갈래길로 가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창업, 두 번째가 취업, 세 번째가 동업이라는 3가지 길로 가시게 되는데 이거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갔다가 여기 오셨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오셔갖고 안 가게 될 그 길에 대해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좀 드리도록 할게요.